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제 9강으로 소그룹 소개서의 질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디오 상태가 조금 울리죠. 오디오를 별도로 녹음해서 다시 더빙을 해야 되는데 그 오디오 장치가 지금 완전하지가 않아가지고 이 더빙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냥 컴퓨터 속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기 때문에 조금 소리가 울리리라 여겨지는데 여러분 오늘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좀 이것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그룹 속에서의 질문. 우리가 이제 소그룹 속에서는 서로가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구성원들에게,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뭔가를 던지고, 또 뭔가 얘기를 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의 활동들이 바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유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이렇게 발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그 질문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의도적인 어떤, 목표를 또 이끌어내기 위한 발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소그룹 속에서의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formal reading이라고 해서 토론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이제 주 질문과 보조 질문, 또 도입 질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아마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라고 그러면 주로 교재 속에 담겨져 있는 주 질문과 그리고 주 질문과 주 질문을 이어주는 나름대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보조 질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연결 질문 정도로 알고 또 이렇게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게 formal reading,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 좀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어떤 그 교환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져 있는 그 마인드맵이 모두 이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 성경 공부에서 관찰, 해석, 느낌, 적용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모두가 다 이게 formal reading으로 주질문과 보조질문 속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formal보다는 informal, 그러니까 비형식적인 수준에서 리딩 이끌어내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렇게 토론과 관련되지만 formal 리딩은 토론의 내용과 연관된 것이고 informal 리딩은 토론의 과정, 그러니까 프로세스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비형식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이 흐름을 이어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리더가 던지게 되는 그런 질문인데 어떤 면에서는 인포멀 리딩을 위해서는 리더의 어떤 리더십도 그렇고 리더의 어떤 재치라든지 순간적인 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포멀 리딩은 토론의 진행 절차에 따라서 토론의 시작을 돕는 질문, 또 토론을 연장하는 질문, 토론을 심화시키는 질문, 토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질문, 또 토론을 정리하는 질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내용은 그러니까 토론과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런 말을 의미하죠. 왜 우리가 이제 TV에서 아나운서들이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돕거나 또 연장시키거나 그런 질문들을 좀 더 심화시켜서 이 얘기를 던지거나 방향이 좀 틀어졌을 때는 방향을 또 새롭게 제시하는 또 토론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인포멀 리딩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그룹 속에서 소그룹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인드맵으로 정리가 되는 포멀 리딩과
그리고 또 비형식적인 측면이지만 순간순간 또 던지게 되는 인포멀 리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인드맵으로 정리가 되는 것은 포멀 리딩이죠. 그러나 인포멀 리딩은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묵상을 했을 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이렇게 흘러가겠다.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또 던져서 질문을 이끌어내야지라고 하는 부수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더 포함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마인드맵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그려낼 때 어떤 식으로든 뭔가 머릿속에 묵상되어진 것들을 다 버리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옆에 이제 써놔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포멀 리딩에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론을 진행시키다 보면 토론의 시작이나 그 절차, 그 과정 혹은 심화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질문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을 다 준비를 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좋은 질문이 좋은 소그룹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이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질문은 사람을 낙담시키고 또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그냥 생각 없이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말을 한 거죠, 리더가.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의도치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말 때문에 구성원이 말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안 온 겁니다. 왜 안 왔냐 물었더니 사실은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김 집사님이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여러분 이 질문 하나, 이렇게 말 하나에 굉장히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참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데 입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참 복인 것 같아요. 그 TV에서도 보면 그 말을 이렇게 하는데도 참 예쁘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유재석 씨가 국민 MC다 그러는데 왜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 하나 던지고 이러는 것들이 상대방의 마음과 어떤 상황들을 적절하게 잘 소화를 해서 의미 있는 뭔가 좀 이끌어낼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기 때문에 또 국민 MC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국민 전도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즐겨보세요. 이제 어떤 질문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어떤 질문은 불행하게 혹은 나락하게 빠뜨리게 한다. 어떤 질문은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고 어떤 질문은 마음의 문을 꼭 닫게 한다. 그렇죠. 여러 이제 조금 두 가지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질문이 그럴까? 좋은 질문에 대한 얘기들을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질문일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 결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좋은 질문은 결국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혹은 유쾌하게도 만드는, 기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그룹 리더 처음 이제 소그룹을 맡았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가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경험을 좀 해야 되고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우선 첫째로 좋은 질문과 잘못된 질문을 구별해보자. 잘못된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아니지요, 없지요 라는 그런 식으로 던지게 되는 이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아니지요? 아니다. 없지요? 없다. 이렇게 되는 좀 부정적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정적인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그것을 할 때도 시작할 때 보면 오늘 여러분 오늘도 숙제를 안 해오셨죠? 이렇게 던질 때 우선 받는 전체적인 느낌이 어때요? 안 해오셨죠? 라고 얘기를 하면 리더는 우리들을 평소에 참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안 해오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첫 스타트부터 이 분위기가 좀 삼엄해지는 거죠. 왠지 모르게 침울해지고 다운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 지금 1인 질문들은 이제 포멀 질문이 아니라 인포멀 리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 오늘 숙제 다 해오셨죠? 이렇게 나가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리더가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이 팍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부정적인 언어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질문은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엄마와 딸이 나누는 대화다. 한번 보세요. 이게 엄마와 딸이 나누는 대화예요. 신랑이 없으니까 쓸쓸하지.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된 엄마하고 지금 결혼을 한 이제 결혼 시집을 보낸 그 딸 그런 나누는 대화인데 할머니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 없으니까 쓸쓸하지. 신랑이 없으니까 반찬 해먹기도 싫지. 잘 때도 허전하지? 혼자서 밥 먹기 싫지? 넌 만두국도 안 좋아하지? 지난번에 안 먹은 거 맛없지? 이 질문들을 가만히 보세요. 시종일관 지금 부정적인 대화로 이끌어 나갈 때 사람 기분을 점점 더 망치게 되죠. 안 되지? 없지? 쓸쓸하지? 이게 뭐냐면 이제 질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게 되면 자꾸만 어둠 속으로, 코너 속으로 자꾸만 이제 몰아가게 되는 거죠. 자, 위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신랑이 없으니까 모처럼 한가하겠네? 좀 외롭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휴가 받은 기분이야. 신랑 없을 때 혼자 하고 싶은 것 없었니? 있지. 백화점에 가서 여유롭게 옷 구경도 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려고 해. 잘 때 너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실컷 볼 수 있겠네? 그래, 너 혼자 내가 보고 싶은 거 실컷 봐야겠어.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되면 상대방도 뭔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그룹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 속에서도 뭔가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기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겠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마녀 사냥식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녀 사냥식이라는 게 뭐냐면 꼭 추궁하는 것처럼 던지는 질문이죠. 보통은 five whose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라는 질문. 이것은 비난하고 책임을 추궁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던지게 되는 말이 뭐냐면 야, 누가 그랬냐? 그런 말들 있잖아요. 누가 그랬어? 이것은 그 사람을 찾아와서 이제 따지게 되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질문들은 누구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가 일어난 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런 질문은 오히려 좀 바꿔서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으로 바꿔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답을 강요하는 닫힌 질문. 요즘 성경 읽기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죠. 그건 닫힌 질문이에요. 이 닫힌 질문은 그냥 yes or no로 하고 나면은
뭐 그 뒤로는 이어갈 말이 없어요. 뭐 yes라고 대답을 해도 뭐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성경 읽기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no라고 해도 뭐 완전히 안 했던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yes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no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 애매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닫힌 질문을 하기보다는 요즘 성경 읽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좀 열린 질문 형식으로 던지는 게 좋겠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내가 어떤 도움을 주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도움을 주면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 또 열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소그룹 속에서 이런 질문들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꼭 익혀 놓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위에서 얘기를 했던 또 두 가지 그런 형태들,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해 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생각할 것이 있다. 그런데 우선 가장 나쁜 질문은 묻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 질문이라는 사실이다. 묻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질문이 뭐냐면, 폐쇄적인 사회, 어느 대장간쟁이와 수제자, 이랬는데,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대장간쟁이들을 가만히 보면, 막 그 열기 속에서 막 망치질을 하면서 막 두드리기 막 급급하죠. 그 속에서 뭔가 수제자, 뭘 먼저 배우려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대장간쟁이는 한없이 열기 속에서 입을 꼭 다물고 막 이렇게 두들겨야 되니까 주변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배우려고 했던 수제자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마스터가, 왜 저기를 두드릴까?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또 한 번씩 들어서, 이제 뭐 되게 살펴보는데, 도대체 뭘 살펴보는 것일까? 또 불 온도가, 이게 미묘한 것 같은데, 땀을 빨빨 흘리면서 또 나무를 더 집어넣는다. 왜 그럴까? 옆에 앉아서 뭔가 배우려고 했지만, 그 대장간쟁이는 입을 꽉 다물고 일만 하고 있고 수제자는 옆에서 그냥 관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폐쇄적인 사회죠. 뭔가를 물어서 왜 그런지를 바로바로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좀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마찬가지로 소그룹 속에서도 리더는 완전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서 있는 그 구성원들은 그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폐쇄적인 소그룹입니다. 이런 것은 질문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질문을 하는 것보다 아주 질문 안 하는 그 상황이 아주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굉장히 좀 소그룹에서 참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둘째로, 우리는 질문의 심리학을 이해해야 된다. 같은 내용의 질문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것은 질문 속에는 사람의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질문의 효과를 높이고 왜곡되지 않는 질문을, 대답을 얻으려면 질문에 숨어져 있는, 심리 효과를 잘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대답을 원하면 미소를 띄워라. 첫 질문을 부드러운 말투로 던졌을 때 이게 이제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에게 긍정적인 어떤 대답, 긍정적인 피드백을 원하고 싶으면 미소를 띄우십시오. 그것이 그러니까 안면 피드백 이론의 핵심입니다. 여기 보면 얼굴 표정에 따라 안면 근육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이 움직임에 따라 신경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서 그 신호에 맞는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쉬운 예로 악기 연주자들은 연주를 하면서 그 곡에 맞는 얼굴 표정을 짓는다라는 거죠. 이게 안면 피드백이래. 그러니까 아주 그 우울한 그 곡을 이제 연주할 때는
연주자들이 그 얼굴 표정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참 인상 뭐 찡그리고 어둡고 막 그래요. 근데 뭔가 밝은 것을 이렇게 전달할 때는 뭐죠? 굉장히 뭐 화사하죠. 이게 웃고 막 그렇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발라드도 이렇게 뭐 보면은 우리 한국의 그 발라드들은 대부분 다 좀 이별을 얘기를 하고 상처를 얘기하고 좀 어두워요. 그래서 발라드 가수들을 보면 미간에 이게 주름이 많이 가 있죠. 왜냐면 좀 아픔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얼굴 이 안면 피드백 이런 게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은 좀 전반적으로 보면 참 긍정을 얘기하고 희망을 전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 안면 근육이 굉장히 좀 웃음으로 좀 발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좀 많이 웃고 많이 긍정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웃으면서 설교를 하고 기쁨 가운데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자, 심리학자 프리츠 스트랙과 그의 동료들이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 표정을 나눠서 볼펜을 물고 그 표정을 짓도록 한 채로 만화를 그리겠다. 미소 표정, 환한 표정, 중립 그림. 그 결과로 미소 표정 그룹의 만화가 재미있는 그림들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웃는 그 표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웃으면서 그 설교를 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십시오. 사실 우리 앞 세대들은 굉장히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좀 강력한 설교를 했던 세대들이 저의 앞 세대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선배들의 얼굴 표정, 그 설교적 표정이 은연중에 이제 머릿속에 조금은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좀 카리스마를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표정이 좀 어두울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의 설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선은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말을 전달하는 것을 요즘 청중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소그룹 잘 인도하면서 표정을 딱 이렇게 굳은 채로 이렇게 소그룹을 인도하면 모임 첫 스타트부터 굉장히 어둡게 되는 거죠. 항상 웃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할 때나 또 누구를 만날 때나 또 어떤 상황에서든 일단 손을 쥐고 입 끝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올려서 항상 미소 짓는 훈련을 이렇게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링컨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 나이 30세 전까지는 부모가 자기 얼굴을 만든다 그러고 30세 이후부터는 자기 자신이 얼굴을 만든다고 그래요. 자기 얼굴을. 그게 뭐냐면 이제 30세까지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유전에 따라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얼굴로 살지만, 그러나 30세 이후에는 그동안 30년 동안 자기가 만들어 왔던 그 표정, 근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0년 이후에 이제 고착화되어서 자기 얼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얼굴은 뭐 나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대부분 다 뭐 30대, 40대라면 지금의 얼굴에 대해서는 절대 이제 부모님을 탓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웃으면서 살아왔던가, 내가 얼마나 긍정,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던가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서 나이 이제 50, 60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정이 정말 화사한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웃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프레임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질문 프레임. 당신은 외향적인 성격인가? 내향적인 성격인가? 이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에 국한해서 생각하게 되죠. 질문 프레임.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를 이제 물었습니다.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그러면은 프레임이 외향일까? 내향일까? 이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똑같이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성격이 내성적입니까? 아니면 외향적입니까?
사실 이 질문을 딱 받게 되면 이 애매하게 됩니다. 이 내성적인 경향도 좀 있지만 사실 그분은 정말 내성적이지는 않아요. 정말 친한 친구를 만난다든지 또 마음 편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카페에 가보면 저 사람은 평소에 참 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 편한 사람을 옆에 두고 만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그걸 사실은 딱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질문의 프레임에서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이걸 딱 잘라놓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프레임 속에 딱 갇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 프레임 속에 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좀 이렇게 좀 잘 짜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프레임을 짜서 이게 던지게 될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 가능한 열린 질문 형식으로 프레임을 좀 짜 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향 효과를 여러분들이 좀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X는 Y와 얼마나 유사한가라는 질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비교 주체인 X죠. X는 Y와 얼마나 유사한가. 강조되는 것은 X입니다. 제가 질문을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예수님의 성품은 당신의 성품과 얼마나 유사한가.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우리의 성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비교는 하지만 그러나 강조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죠. 반대로 돌려서 제가 얘기를 하면 당신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과 얼마나 유사한가. 그랬을 때 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당신의 성품이죠.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머릿속에 그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조 주체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데 가령 남자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보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인간적입니까? 라고 물으면 남자 집사님들이 더 인간적이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대답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을 비교 주체로 와서 사람들을 생각을 그쪽으로 이끌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발문을 계획하게 될 때 그냥 질문을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이끌어내고 싶은 것을 앞에다가 놓고 그리고 그 뒤에 비교 내용을 이렇게 좀 첨가시켜서 이렇게 이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질문의 영역도 이제 인지적 영역이 있거든요. 이제 머릿속에 지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형식인데, 인지적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발문을 던질 것인가, 뭐 이런 측면이에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좀 깊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좀 강의하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는데, 우선은 그냥 그 지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던지는 그런 단계가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그런 단계고요. 그리고 이해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 그것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라. 이렇게 종합력, 그리고 표현해보고 그것을 평가해보라. 이런 나름대로의 그 발전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인지적 영역에서의 발문 전략이라는 것은 처음에 스타트에서는 뭐 기초적인 측면에서 뭔가 하등 정신 과정으로 이끌어내는 게 좋죠. 처음부터 뭐 평가하고 속으로 스타트부터 무슨 종합하고 분석해보고 이런 것은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단순한 지식, 그러니까 단편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관찰을 하고 그것을 연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가볍게 던져나가서 인지적 측면으로 점점 고등 측면으로 점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도표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대충 이해는 되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30분, 1시간의 어떤 그런 소그룹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질문이 인지적으로 발달해 가는가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거고요. 조금 더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과정을 좀 던졌습니다. 지식적인 여기 이제 지식 초보적 단계 지식에서 발문 특징 뭐냐 이제 정의를 해보십시오. 기억을 해보십시오. 열거해 보십시오. 어디서 누가 언제 무엇을 했습니까? 뭐 이런 게 관찰 질문이죠. 이걸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두 가지를 한번 구별해 볼까요? 뭐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은 다 지식적인 측면의 기초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는 질문.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별을 한번 해보시고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관계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이해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소그룹에서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지식적인 이런 질문의 유형을 던졌다가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이해력인적인 측면을 던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까 질문의 유형에서 포멀 리딩이 있었고 인포멀 리딩이 있었죠. 포멀 리딩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질문과 보조 질문이 다 있는데 인포멀 질문이라는 것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도자가 인도를 하면서 쭉쭉쭉 던져나가는 그런 질문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포멀 질문의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식을 잘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TV에 아나운서다, 진행자다, MC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이런 형식의 간단한 지식 측면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점점 가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김 변호사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력을 위한 이제 발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좀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대화의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적용이에요, 적용. 적용은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는 그 방청객에게 우리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구성원들에게도, 자, 그것을 한번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것을 한번 일반화시켜볼까요? 이런 질문들은 이제 적용과 관련된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뭔가 소그룹에서 깊이 있는 인포멀 리딩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그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사실 이거 관계 짓다가 위에도 있었고 또 이제 밑에도 관계 짓다 이런데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위에는 어떤 적용을 위한 어떤 관계 짓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석을 위해서 이제 관계를 짓는 거죠. 똑같은 단어지만 그 뉘앙스는 좀 다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측면.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르게 우리가 창조를 하면 또는 또 다르게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삶의 적용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봤을 때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계획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계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결론을 내려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종합적인 그런 인지적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평가 발문은 뭡니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옆에 좀 회개가 되어져야 될 부분일까요? 이런 부분들. 마지막에는 자, 오늘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결론을 내봅시다. 자, 어떤 부분은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에서 좀 지지를 합니까? 이런 부분, 이 평가 발문의 특징입니다.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죠? 자, 인지적 영역에서 발문의 유형들이 이렇게 점점 과정이 흘러가면서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인포멀 리딩,
이지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쭉 잡아가야 되는지, 어떤 질문들을 던져나가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그려다 보면 처음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는 조금 하등 부분의 기초적인 정신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점점 소그룹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적용과 분석과 종합 그리고 평가 단계로 나아가는 이 고등 정신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이 삶의 변화를 위한 질문의 원리예요.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표로 나눠 드린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나눠서 전에는 그냥 관찰 질문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표만 이렇게 전달을 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만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보너스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관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풀었고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계속 관찰, 해석, 느낌, 적용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면서 설명을 제가 강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읽기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좀 그냥 남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조금 좀 읽어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출석 퀴즈로 이렇게 출석 퀴즈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관찰 질문에 해당되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여기 관찰 질문에 예가 있잖아요. 예시를 제가 제가 써놨으니까 예시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냥 비슷한 관찰 질문 만드시고 해석 질문 만드시고 그 다음에 느낌 질문 만드시고 또 적용 질문 만들어 보시고 어렵지 않죠? 그냥 보시면서 나도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떤 질문이 관찰 질문이 될까? 어떤 질문이 해석 질문이 될까? 어떤 질문이 느낌 질문이 될까? 어떤 질문이 적용 질문이 될까? 이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1번은 관찰 질문, 2번은 해석, 3번은 느낌, 4번은 적용 질문으로 해가지고 제게 출석 퀴즈로 이번에는 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곧 나중에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 만들기를 위한 단계예요. 나아가기 위한 단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형식으로 일단은 만들어서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는 이 질문이 나중에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 만들기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질문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인포멀 리딩, 그러니까 그 교재의 내용이 아니라 교재와 교재 사이 질문들을 막 던지고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재의 질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재의 질문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측면에서 차라리 교재 만들기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형식의 교재 만들기를 여러분 하시고, 그렇죠? 하시고, 인포멀 리딩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형식의 질문을 던진다는 것을 여러분 하시고, 오늘 그 출석 퀴즈는 이렇게 교재 만들기를 위한 관찰 질문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포멀 리딩에서 쓸 수 있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관찰 질문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게 제가 쭉 그냥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셔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예시 있는데, 참고로 이것은 그 주 질문을 만들 때, 여기까지는 이제 이건 인포멀 리딩이지만, 이 밑에 이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종합적인 예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재 만들기를 할 때 참고하라고 제가 써드리는 게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좀 잘 기억해서
나중에 교재 만들기를 할 때도 좀 잘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소그룹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질문적인 측면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